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은 우주자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빠친 친구 여러분들, 자 우리 2강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기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 이런 것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는데 인권 침해 일어날까? 아니 아니요. 자 그다음 니은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선생님이 인권 침해 일어난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나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 때문에 인권 침해 발생한다고 했죠. 또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인, 바로 느드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1번의 정답,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현주가 인권 침해를 당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인권 침해를 당할 때 지금 이 얘가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보세요. 어느 날 현주는 우리 빠꽁시대 참고로 질문 답변 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요. 박현주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박현주 선생님이 이런 아픔이 있을 줄은, 현주는 평소처럼 인터넷에 글을 쓰려다가 해당 게시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거지. 이거 인터넷 실명제는 누가 시행하는 거야? 국가가 시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전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적는 것이 망설여 주고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걸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글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어. 이건 바로 뭐야? 내 자유지. 표현의 자유야. 그치?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를 내가 침해당했어. 왜? 나는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사실 내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내 이름을 밝히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를 했더니 내가 마음대로 글쓰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만들어낸 법률과 제도 때문에 내가 인권 침해 당했구나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권 침해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 침해는 어떤 특징 갖고 있을까? 3번 문제 보자. 인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나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으로 발생하기도 해. 그렇지,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 사회나 집단의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으로 발생하기도 하지. 관습과 관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대손손 내려오는 일종의 습관인 거야. 그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해. 그 다음에 2번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단 말이지. 맞아. 근데 3번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맞아. 4번 인권 침해는 국가가 구제해 주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인권 감수성이라 그래.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아니죠.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우린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리 인권 침해를 당해도 이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허허 맘씨 좋은 거지. 허허 이렇게 보살처럼 허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5번 읽어볼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은 민감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권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수성이 뭐야? 그러니까 감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낀다는 거야. 저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피해받았구나. 또 내가 인권에 대해서 침해당했구나. 이걸 내가 민감하게 느끼는 거. 그걸 갖다가 인권 감수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인권 침해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나타난다. 그렇지 않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1번 틀렸어. 자,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죠. 여러 번 반복되네.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또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인권 침해 사례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 사실 어떤 것은 인권 침해이지만 또 어떤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기도 하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자, 1번 볼게요.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칸이 마련되어 있어. 인권 침해야 인권 침해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 인권을 존중하는 거지. 만약에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칸이 없다면 이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2번. 임신 소식을 알리자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네, 이것은 네, 인권 침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5번의 정답은 1번이야.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임신 소식을 알리니까 임신한 여자는 일할 수 없어. 인권 침해죠. 성별에 대한. 자, 3번. 수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가해서 자백을 받아냈다. 이것은 나는 내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지. 근데 내 자유권, 인권을 침해받은 거죠. 그러니까 3번도 인권 침해 맞습니다. 4번. 학교 게시판에서 모든 학생의 성적과 석차가 게시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게시판에 모든 학생의 성적과 석차가 이름과 함께 다다다다다다다다 게시된다. 사실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인권 침해라는 거지. 그치? 1등일 때는 좋아.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쵸? 짜증나죠. 짜장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5번. 버스 손잡이가 모두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근데 사실은 이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버스 손잡이가 잘 설치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인권 침해 사례로 옳지 않은 거야. 지금부터 요것도 중요해. 자, 놀이기구를 탈 때 키가 130cm 이상만 탈 수 있어서 나는 못 탔죠요만은 우리 초린이 또는 우리 어린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놀이기구를 탈 때 키가 130cm 이상만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6번의 정답은 1번. 지금 1번이 다 문제네. 1번들이 지금 답이 계속 1번이에요. 자, 2번. 허락도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민 게시판에 공개했어. 이거 인권 침해가 되는 거지. 그치? 허락도 없이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부를 조금 뒤져봐야 되겠어요. 우리 지인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네, 인권 침해 조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경우. 그래서 허락도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민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건 문제가 되죠. 3번.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전세를 임대하지 않았어. 자, 이거 당연히 장애에 대한 차별이죠. 인권 침해입니다. 4번. 간호학과로 나와 병원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남자 간호사 뽑지 않는데 이건 성별에 대한 인권 침해가 될 거야. 자, 5번. 사람들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높이로 손잡이를 설치했어. 인권 침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어. 자,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인권 침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사실 이 구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너희도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해볼게. 자, 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런데 일단 보자. 자, 갑은 조상들의 땅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집안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18세 이상 남성에게는 보상금을 나눠주지만 여성에게는 집안의 전통에 따라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어떤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갑은 같은 집안 식구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상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인권을 침해당했니? 그렇죠. 평등권이죠.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기관에다가 내가 호소하면 좋겠니? 가장 좋은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피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지금 국가가 나한테 피해를 줬나?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그렇게 피해를 줬죠. 그러면 이거를 신고하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법원이에요. 법원에다가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소송을 하면 되는 거야. 재판하면 돼. 가장 좋고 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인권위 같은데, 네, 그런데에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데 뭐 한번 진정을 내볼 수도 있겠죠. 네, 두 가지 방법 다 됩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법원 같은데 법원 같은 데에서 재판을 걸어보는 거, 이런 경우 어떤 재판? 네, 민사 재판이죠. 위의 사례에서는 갑의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1번 법원입니다. 계속 답은 1번이에요. 네, 7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좀 독특한 재판소라고 선생님이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걸 재판하는 재판소니? 그렇죠. 헌법. 그러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 재판한다는 건 뭐냐면, 헌법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본권을 침해당해. 그런데 어떤 경우이냐면, 기본권은 침해당했는데 특히 공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꼭 개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공권력이야. 이건 공권력.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땡땡씨 누구로 해볼까요? 네, 우리 지민이로 해보겠습니다. 지민이, 네, 지민씨가, 우리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 가야 하는 국가기관을 옳은 것입니다. 이 예가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지민이는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액션 포인트 여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주민등록법 규정은 법률이야. 법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률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 특히나 이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그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 헌법 때문에 내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했다.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하려고 한다. 헌법소원 심판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헌법재판소. 정답 2번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헌법재판소가 답이 될 때에는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내가 침해당했던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했다.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잘 들어가고요. 또 헌법소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이 글 안에 많이 잘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잘 봐. 의사 A씨 등은 최신 수술 부작용 없음이라는 현수막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됐는데, 그러자 의사 A씨 등은 의료법 제56조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기관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법 제56조가 헌법에 보장된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걸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표현의 자유라는 거야. 내 표현의 자유.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이렇게 광고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것은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바로 무엇입니까? 네,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네,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해당한 기본권은 바로 뭐냐면 네, 표현의 자유, 자유권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 다음 사례에서 침해된 인권과 인권 구제 방법을 옳게 연결해봐. 자, 빠공대학원에 다니는 누구로 해볼까요? 휴가 씨는 임신하여 휴학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빠공대학원 측은 임신 출산과 관련한 별도의 휴학 제도가 없어 휴가 씨는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참 뭐가 되게 안 맞네. 그죠? 근데 휴가가 지금 출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출산 후 육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대학이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그러면 대학이 지금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학교가 지금 이제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또 특히나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이 사건들을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권 문제에서 내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여러 군데다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돈을 타고 싶어. 그러면 엄마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빠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할아버지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할머니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네 동생한테 삥을 뜯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다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는 돈을 달라고 하면은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돼. 또는 이제 엄마한테는 뭐 흰머리를 뽑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제일 쉬운 거는 아빠다. 아빠는 이제 볼에다가 뽀뽀 한 번만 해주면 네 아빠한테 뭐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렇듯이 내가 용돈을 받을 때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존재에게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듯이 너희들이 우리가 인권 침해당했을 때 여러 단체에 우리가 고소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성격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곳에 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인권위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네, 이거는 지금 성별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때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소를 제기해. 이건 바로 뭐야? 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를 제기한다. 이거는 누가 제기하는 거야? 이거는 재판할 때 법원에다가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소. 이거는 호소한다. 이거는 호소야. 소는 호소. 그다음에 고충민원. 이거는 네 국민 네 권익위원회가 되겠죠. 그리고 행정심판. 네 이런 것도 네 행정기관에 이것도 해볼 수가 있겠지.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권침해 구제 기관은 어디냐? 어떤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봐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지금 권고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주고 야 이거 무조건 바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얘네가. 근데 권고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해서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만을 보기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자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고충민원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할지.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익을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괴롭힌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시청이나 또 어떤 막 그런 기관들이 있어. 주민센터 같은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잘못된 처분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러면은 내가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야. 민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이건 백성민자에 그리고 원은 내가 그러니까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행정기관에 넣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넣는 그것은 너무 내 인권이 침해받아가지고 너무 고충이 센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는 고충민원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고충민원은 어디다가 넣는 거냐면 네,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회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행정소송이다. 그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 또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는 거야. 당사자들끼리.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럴 때는 법의 도움을 받고 제3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판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행정소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은 법원으로 가는 거야.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재판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심판과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네 고충민원 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죠. 12번의 정답 1번이야. 헌법소원 어디서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진정은 네 이것은 네 국가 네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사례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저는 분식집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였던 이유로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런데 사실 어떤 이제 그런 업체가, 가게가 15일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하지만 음식 재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선물 받은 식품을 냉장고에 두었다가 오해를 받은 거야. 15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활비를 벌지 못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행정처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처분,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처분으로서 나는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거는 실수한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네, 당연한 거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네, 이거는 네, 구제 신청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유형 5번 이거 볼까요? 이거 진짜 잘 나와. 시험 문제. 다음의 사례의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이야. 얼마 전 콘서트에 갔다가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유명한 가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TV를 보다 가수 옆에서 사인을 받고 있는 엄청나게 좋아하는 제 모습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온 영상 등을 저희 동의 없이 보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언론이 나의 인권을 침해했지. 그럴 때 언론중재위원회 네, 이런 데에 호소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자, 복합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제일 특히 잘 나오는 문제야. 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기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곳.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네, 소송을 제기하는 곳. 거기는 바로 어디냐면 네, 법원이야. 그치?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심판, 여기 봐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어.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곳은 네, 선생님이 네, 행정심판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야. 국민권익위원회. 이 국민과 국가를 바꿔서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애들이 헷갈려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네, 기믹이야. 기믹. 국으로 외워. 아니다. 그렇네. 굼이네. 굼. 네. 자, 그 다음에 침해당한 국민이 한편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여기는 어디? 헌법재판소지.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인권이 침해됐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보자. 자, 기억.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로 범죄니까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사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 범죄 행위를 통해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해. 그럼 뭐야? 이건 형사재판이야. 이거는 기억 틀렸지.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형사야. 형사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형사에서 무슨 사까지? 검사까지 가는 거예요. 검사까지. 그래서 검사가 고소할 수 있죠.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이거는 형사재판이야. 그래서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 니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형사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봐라.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나오죠.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그럼 선생님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이 나올지.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 디귿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을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그리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또 재밌기도 하겠지. 그러면 2차 반복 유형 문제도 풀어봐. 네, 그거는 더 재밌게 느껴질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아주 애쓰고 있고 노력에는 절대 실패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도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지금도 너희들의 수고가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절대 너희들의 수고와 실력은 멈추어지지 않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 선생님이요. 우리 빠꽁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아이브 안녕!